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좀 하루 빠른 토요일인데, 이제 요번 주 분위기가 뭐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게 갑자기 좀 그냥, 요거는 좀 놀러 가서 그냥 하루 쉬는 게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좀 숙소 구하고서 하느라 이제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조금, 월요일 밤에 올 것 같아요. 집에는. 그래가지고 하루 빨리. 그리고 이게 뭐 노트북은 어차피 좀 챙겨가긴 하는데 엄청 메인 뉴스들이 추가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는 좀 뉴스 그리고 같은 재료 뭐 종목들 움직임 좀 볼 필요 있겠다 싶으면은 이제 노트북을 꺼내서 뭐좀 하긴 하겠지만 그럴 부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빠른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미증시는 1.6% 기술주 다우산업 S&P 이렇게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맵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폭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애플 정도가 이제 좀 버티긴 했는데 엔비디아 거의 3% 정도, 반도체 쪽도 쭉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중간에 한 87, 요 정도까지 갔다가 좀 밀렸어요. 다시 보합선까지 좀 내려오긴 했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 중에, 뭐, 아직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일단 언급들은 있죠. 특히 미국이 이게 이란을 상대로 일부러 경고를 하기 위해서 어필을 한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뭐 경고성이기도 하고 뭐 대비해라 이런 거 겸사겸사 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뭐 48시간 이내에 이란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병력 이동, 그뭐 미사일 같은 것들 그런 게 좀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내일 또 타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형식으로 한번 유가가 반짝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가 이제 금요일 밤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이고 요번 주 일정도 좀 큼직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시황이 불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좀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지인들이 지금 비명 지르고 있던데 얘네들 뭐라 그러죠? 알트코인 그런 것들 해가지고 비트코인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뭐 차트 한번 슬쩍 봤었는데 좀 많이 밀렸네요. 이런 것도 매력적인 종목들도 또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코인을 하진 않다 보니까 그래도 비트는 좀 든든하고 나머지 애들은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황이 좀 불안해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 요번 주도 그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란이 결국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 보복 없이 넘어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뭐 미국이 뒤에서 이제 경고하고 우리 지금 이스라엘 뒤에 서 있으니까 이란 함부로 뭐 할 생각 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은 넣고 있어요. 왜? 미국은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뭐 이것저것 좀 막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중동 지역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OPEC에서 산유국 걔네가 세 번째, 네 번째 한 이쯤 포지션이거든요. 순위가 좀 높아요. OPEC 플러스 OPEC에서 오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한 3위쯤 됩니다. 산유 관련해가지고 즉 그만큼 유가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동 지역은 제가 주말 이 전 영상쯤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시간 나시면은 그런 거는 한번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정확히 말하면은 이란도 뭐 이란이지만 하마스부터 해가지고 예멘 방문 뭐 등등 해서 계속 공격하는 게 있기는 한데 저쪽은 이제 정치 쪽이 엮여 있고 이스라엘이 특히 지금 총리 네타냐후 움직임에 대해서 얘 왜 이렇게 전쟁 광인가? 전쟁을 왜 원하지? 다른 측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이란의 선택이겠죠. 이스라엘은 계속 지속적으로 네타냐후가 일단 머리에 있는 이상 공격적으로 계속 나올 거고 이란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간을 보다가 결국에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한번 이건 못 참겠다 하고 타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확전으로 넘어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좀 메인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홍콩 뭐 이번 주 일정 보면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홍콩에서 뭐 승인 여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뭐 시황이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텍사스주에 약 60조 정도 예상되는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 어차피 요거는 이전에 있던 뉴스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얼마나 뚜렷하게 좀 메인으로 나오냐. 즉 재료 측면에서 그렇게 메리트는 없고 요번 주는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이거 외에 막 미국 뭐 지표들 각종 있기는 한데 어차피 미국 지표에서는 지금 중요하게 볼 거는 CPI랑
PPI, 그리고서 뭐 연준 관련해가지고 발언들, FOMC 회의, 뭐 이 정도만 좀 챙겨 보시면 됩니다. 뭐 지표 같은 거 자세히 보실 분들은 사실 좀 선물하시거나 해외 선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좀 챙겨보긴 해야 되는데,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막 생산 막 이런 거까지는 솔직하게 좀 챙길 필요는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뭐 요거는 근데 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걸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뭐 세력주 테마주 매매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거는 좀 거리 둬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은 좀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뒤에 실적, ASML, TSMC, 연준, 베이지뷰 뭐 요거 정도는 좀 보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한중일 정상회의 다음 달까지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뭐 좀 추가가 될지 보시면 되고, 자, 중국 당국 미국산 칩 사용 금지 이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부터 해서 반도체들, 그래서 요게 이제 반도체한테는 좀 이게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산 칩을 사용 금지를 한다는 거는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들 좀 부각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가 이제 밀리고 미국 반도체들이 전체적으로 밀리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조금 더 크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상식 그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야, 미국 거 차단하면은 우리나라 뭐 반사이익 이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일단 지수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저거에 대해서 좀 악재로 작용을 할지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올해 내내 온디바이스 요 키워드들은 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리기판 애들도 이제 슬슬 좀 자리 밀린 애도 있고, YC캠이랑 HB 테크놀로지, 피롭틱스는 투경 요거가 이제 좀 포인트인 것 같고, 그 외에 뭐 신고가 다시 돌파하는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도 있고, CXL 관련해서는 엑시콘, 네오셈, 그 다음에 좀 밀려있던 종목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고점 구간에서 저점 좀 이탈하고 슬쩍 또 반등 나오고 이런 식의 좀 순환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이 반도체 막 삼전 하이닉스가 엄청 좋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밀리니까 지들 알아서 각자 도생하듯이 끌고 올라오는. 그래서 올해 내내 아마 반도체는 이런 움직임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DI는 일단 신고가 한번 트라이 하고서 2만 원의 벽에 맞고 무너졌는데, 이렇게 해서 또 그 전날 고점을 좀 지지하고 살짝 시간에까지 좀 당겨놓기는 했죠. 그래서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하이닉스 따라서 뭐 한미 반도체 얘도 이제 전고점을 한번 툭 건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진짜 높기는 한데 한미는 또 끼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수급 한번 날 잡고 들어오면서 들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에는 두고, 뉴로모피 관련해서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보통 중국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중국 뭐 반사이익 이런 걸로 피델릭스, 서플러스 글로벌 요쪽이 이제 중국의 뭐 납품 이런 게 좀 엮여 있다 보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얘네는 좀 반도체 수급주 실적 베이스 느낌보다는 좀 세력주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요거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외에 한국은행 10연속 금리 동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반기 금리 인하 예단 어렵다. 어차피 이거는 그냥 미국 금리 인하를 해야 그때부터 좀 따라가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보고 넘기시면 됩니다. 메인으로 갔다 와씨 금리 인하 언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우리나라라도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먼저 하고 그거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가볍게 그냥 넘기시면 되고, 지금 환율 막 우주 뚫고 날아가려고 하거든요. 1380원. 이게 1400원을 넘는 거는 진짜 안 좋기는 합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1385원까지 한번 좀 움직였다가 좀 밀린 건데, 이거는 1400원 넘으면은 그거는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설마 이게 이제 코로나 시즌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넘길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최소한 1,400원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환율도 지금 어차피 국제 정세 불안한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환율이 좀 메인은 아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뭐가 됐든 환율이 오르는 거는 증시에는 좋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란 뉴스가 그냥 메인이에요. 나머지 뭐 개별 뉴스들 뭐 더 붙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쪽이 해소 안 되거나 하면은 불안함은 시장이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번 주는, 이번 주 초든 뭐든. 그래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화물선 납포를 했는데, 요 화물선이 이스라엘 소속 그 뭐 이스라엘 좀 관련해가지고 뭐 사업 좀 성공하신 분 그쪽 이제 화물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왔다가 이제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는 거. 호르무즈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원유 공급량 메인인 해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쪽에서 지금 나포 이거는 유가 좀 자극을 할 수도 있고 플러스 해운 물류 이런 것들 차단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치 테마 요거는 이란이 일단 액션을 취하긴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안 때리더라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멘 반군이랑 뭐 해가지고 그런 해협들 하나씩 또 틀어막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48시간 내 공습 미국 군함 배치. 미국에서는 이번에 바로 또 이스라엘 쪽으로 갖다 군함 이렇게 좀 파견 급파를 했거든요. 이란한테 야 니네 공격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급파했으니까 공격하지 마. 이러면 니네 좀 피곤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10월 급락장 재현 공포. 물론 이게 이란이 이스라엘 때린다고 해서 진짜 막 중동 지역이 바로 아수라장이 되고 그거랑은 조금 거리는 있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때리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가 됐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은 조금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 이슈에 대해서 와 이거 지수 안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려 있잖아요. 야 이건 저점인데 더 밀리겠어? 이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밀릴 공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밀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뭐 타격 나오는지 그거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한동안은 조금 이거 눈치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48시간 내 요 내용 그 다음에 친이란 정파 로켓 공격 이스라엘도 맞대응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주변 이란이 엮인 게 많죠. 하마스, 헤즈볼라, 뭐 후티 반군 뭐 등등 그런 쪽들이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어택을 뭐 이전에도 그렇기는 했지만 다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 그리고 미국, EU도 그거에 발맞춰서 이스라엘 기습 공격,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제재를 하고 미국, 이란 측에 이제 순항 미사일 이동하는 거 포착.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12일 어제인데 이제 공식적인 뭐 기자회견 인터뷰 같은 거에서 이란이 좀 보복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 거의 다 있다. 그래가지고 임박하긴 했다. 바이든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거는 미국 정부력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걸 보고서 이란이 뭐 타격을 하려다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확률적으로 계속 참을 수도 없는 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마스 이런 것부터 해서 가자지구, 뭐 휴전, 지금 뭐 라파 침공 일자 정했다 이 내용도 있잖아요. 네타냐후가 그만큼 계속 전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이란은 이쯤이면 이제 좀 얼마 전에 휴전 그런 타협하자 하마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에서 좀 안 받은 것 같죠.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전 영상에서 이거 관련 이슈들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해치 테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적으로 원유 관련주들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한국석유, 극동유화 그다음에 한국 얘가 있는데 저는 얘는 매매는 하더라 못할 것 같고 이런 종목은 뭐 호가도 엄청 얇아요. 안 보는 게 맞고 사실상 이쪽 종목들인데 흥구랑 중앙은 지금 단기갈 지정 예고가 떴어요. 즉 엄청 급등을 하면은 단기갈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거래량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정 예고 때문에 혹시 한국석유 혹은 최근에 밑에 좀 잠잠하던 극동유화 이런 애들이 좀 튀나 대장에 대해서 이쪽은 특히 테마가 순환을 좀 잘하기는 합니다. 근데 극동유화는 매매하기가 좀 좋진 않아요. 얘는 상한가 정말 못 가거든요. 해가지고 2021년 그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때 이제 뭐 상한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상한가 한 번도 없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최근에도 그런 식으로 상한가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국 석유 중심으로 흥구랑 중앙에너비스 뭐 둘 다 이제 지정 예고니까 갈 거면은 흥구가 좀 신고가가 그나마 좀 가깝기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볼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에 대해서 뭐 GSE 대성에너지, SH에너지화 그리고 방산 쪽은 이게 좀 지수 해지에 대해서 지수 불안정하고 하면 얘네는 어차피 한 번 정도는 또 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스펙코 땡겨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애들 차트 좀 무난하죠 최근에 해가지고 지수 불안하고 하면 이쪽도 항상 슬쩍 좀 얼굴 내미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랑 그 해운 관련해서 일단 흥하해운 얘가 이제 대표적인데 야 이번에 최대 주주 매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밀렸어요. 그래서 뭐 주가에 대해서 최대 주주 매도는 분명히 좋진 않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밀리고 전저점 이탈하고 요 전고점 이 구간인데 여기서 저런 호르무즈 해역 봉쇄 이 뉴스가 좀 붙다 보니까 뭐 해역 봉쇄는 직접적으로 이제 원유 이쪽에 더 영향을 크지 않나 싶은데 시장에서 이제 물류 이런 것들 또 부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흥하해운이 일단은 최근에는 계속 움직이고 대한해운은 좀 부각 안 돼요. 그리고 뭐 동방 말고서 뭐 태용로직스 요거 정도 여기다가 뭐 한솔로지스 있고 그다음에 한익스 뭐 여기까지는 있기는 한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그다음에 이제 동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쿠팡 그 멤버십 가격 올렸다 이걸로 이제 쿠팡 주가 뭐 좀 반짝했는데 그것 따라서 좀 엮일 수도 있습니다. 동방이 이전에 상한가 뭐 한 세 번 그 쿠팡 상장 이슈로 이때 이제 쿠팡 관련주로 갖다 움직였었거든요. 상 세 번 여기서 세 번 해가지고 도합 6번, 그다음에 뭐 이런 윗꼬리까지 있었는데 쿠팡 멤버십 그걸로 갖다가 뭐 동방 반짝할지 그래가지고 그 정도. 그리고 AI부터 반도체까지 국가 명운 건 전략 산업 경쟁 핵심은 전기다. 해가지고 저번 주 일단은 그 AI 이쪽 이제 변압기 그 전에 먼저 좀 메인으로 움직이고 이번에는 이제 전선이 금요일 날 또 메인으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윗골이 달기는 했는데 이제 좀 고점 주변을 만들어 줄지 이게 저는 좀 조정 나오길 바랬는데 이쪽이 일단 대체적으로 다 전고점 돌파하거나 신고가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21선 좀 타는 애들도 있고 물론 얘네들도 어차피 지수 밀리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좀 조정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요거는 그냥 대의 관심 종목 정도로 일단은 가온전선이 좀 메인으로 강했었죠. 얘가 뭐 이제 20 몇 프로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서 전고점 돌파하고 2007년 거래량 뭐 사실 의미 없어요. 주가 뭐 좀 신고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이거 윗골이 쭉 많이 달고 여기 이제 갭 뜨면서 이 구간을 이제 좀 버티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관련 주들이랑 전선 그다음에 원전은 뒤에 좀 뭐 다른 거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것 같고 데이터 센터는 이번에 뭐 그 사우디 투자인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내용은 계속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해외에 직구하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엮이진 않아요. 대신에 그런 뉴스를 어떻게든 갖다 붙이죠. 데이터 솔루션부터 해서 모니터랩, 모아 데이터 뭐 등등. 자, 그래서 그런 거 있고 혹시나 이제 원유 그 유가 막 급등하고 하면은 그 뒤에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또 대체품으로 갖다 부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풍력, 태양광, SDN, 대명에너지 이런 애들 뭐 이음봉 거래량 좀 깔려 있는데 혹시나 뭐 124 이런 거에서 해가지고 좀 반짝하나 정고점 좀 살짝 깼었죠. 그래서 대금은 확 줄었어요. 즉 이제 매물은 좀 많이 준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유가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반사 이익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정도까지 자, 그래서 요것들 외에 뭐 바이오, 여기는 뭐 보던 것들 특별한 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보면 될 것 같고 반도체, 뭐 그날 삼전, 하이닉스 중심으로 수급, 요쪽은 당일주의 보시면 돼요. 우선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 금요일 날 기간은 매도세 금투 계속 뱉어내는데 외국인이 안 받아줬거든요. 적극적으로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갭 뜨고 뭐 그대로 반납했죠. 그래도 반도체도 뭐 지속적으로 보기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I 뭐 개별 뉴스 붙이면서 SP소프트 중심으로 뭐 나머지 끌고 올라왔는데 그거 재료는 뭐 계속 지속성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단 뭐 아침에 저도 들고 있다 보니 뭐 갭 뜨면 좋을 것 같은데 갭이 좀 안 뜰 수도 있지 않나 시장 그 불안감 상 그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치 테마 위에다 올려두고 해치에는 뭐 다양한 게 있기는 한데 지금 일단 이란 측에서 액션을 취하거나 엮일 수 있는 게 원유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해운 관련주,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뭐 원유 따라서 그리고 식량은 조금 뒤에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금은 뭐 어차피 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방산, 금 이런 것들 해치 테마로 이렇게 해서 원유랑 해운 우선적으로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물류, 뭐 해운이랑 물류는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 그리고서 뭐 반도체는 키워드는 그대로. 하지만 이쪽은 시황이 좀 안정되냐? 아니면 이제 뭐 눌림에서 기술적인 반등들. 유리기판은 조금 번외로 계속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일단 테마성이 좀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강했던 애들, 그다음에 뭐 종목들 번갈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막 시세 주고 하는데 일단은 좀 대장격 애들 움직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지수 밀리고 하면은 좀 안정된다 싶으면 바로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볼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번 주는 좀 뭐 생각들이 다양하시고 뭐 사실상 에이 설마 이란이 또 이스라엘 때리겠어? 미국이 저렇게 또 함선 급파하고 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항상 주식에서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냥 리스크 조금 있어 보이면은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좋은 종목들 골라놓고 이번에 뭐 좀 타격하는지 타격하면 최소한 시장에 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있을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일단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타격하는 게 좋아할 거예요. 타격하면은 그거를 그냥 제로 소멸이든 악재 발동 해가지고 그 전후해가지고 그쯤에서 이제 저점 만들지 뭐 물론 이제 확정이 되면은 재료가 좀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지만 이게 지금 이란이 뭐 좀 텀은 두겠다 이런 내용은 있거든요. 대신에 그 주변을 통해서 이런 움직임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타격이 안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마스, 헤즈볼라, 그다음 뭐 예멘 반군, 후티 이런 것들 이란이랑 엮여 있는 조직들이 좀 움직이면서 이스라엘이랑 투닥투닥 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메인은 결국 이란이라는 국가 본체랑 이스라엘이 부딪히냐 마냐 이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중심으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시장에서 건드려 볼 종목들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시황이 일단은 좀 불안정한 요소가 좀 산재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환율도 높고 유가 무조건 지금은 좀 체크해야겠죠. 유가 당일 추이 이런 것들 미국 선물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 노트북을 챙겨는, 뭐 항상 다 있기는 한데, 아마 특별한 뉴스 거의 안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뉴스들 외에 올라오더라도 얘네를 지금 밀어낼 만한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최소한 저게 뭐 사태가 어떻게 일단락 될지 모르겠지만, 저걸 중심으로 좀 여유롭게 볼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종목들 좀 골라놓고, 어, 조정 나오면 더 좋은 시장에서 또 움직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